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 또 이름 감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예, 임수아님 안녕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우리 중국 이름 어려워요, 저. 어렵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한번 그 의뢰를 하신 그 어머니의 그 의사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주제는 정했는데, 이제 부모님의 그 지나친 간섭은 좀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나. 이제 제가 그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세원님. 예. 자, 오늘 그 딸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물어본 건 아니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인데, 그 이름이 어떠냐고, 제가 원래 이거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래서 저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하니까, 뭐 나한테 뭐 개명을 해라, 나한테 이름 감명을 받아보라.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하다가, 이제 저한테 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논을 하길래 제가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고, 제가 대충 얘기를 해줬어요. 대충 얘기를 해줬더니, 맞다고. 그래서 또 그 해에, 또 운세, 또 얘기해주고. 그걸 이제 물어본 게 작년 겨울이었어요. 작년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이제 한번 해주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사주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왕이면 또 저한테 이 성명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주도 좀 아시고, 사주도 알고 또 사주도 모르신다 하더라도 또 들으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고 나서 뭐 저는 뭐 다른 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 이제 성이에요. 성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죠. 아직 이 이름에 엄마 주인공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에 대해서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천운이죠. 선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뜻한다고 했어요. 근데 선천운에서 어때요? 7하고 8이 없죠? 남편을 뜻하는 7과 8이 없고, 그 다음에 2하고 5가 만나면서 어때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7, 8이 없으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남편궁이 약하고, 또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고, 직장운하고 약하고, 1이 5를 만나면 사실 배우자하고도 관계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하고도 인연이 없는 거죠. 시어머니하고 인연이 없으면 어때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남편의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이제. 근데 여기서 일이 오는 이제 특히 우리가 뭐 시어머니까지 얘기는 잘 안 하죠? 안 하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지만, 일이 오를 만나면 이제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좀 인연이 약하거나, 재물복도 약하죠. 근데 일이 이렇게 오를 만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단순하게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다, 뭐 이렇게 재물복이 약하다, 이거는 제가 이 유튜브 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분의 엄마, 김주호, 태주님 안녕하세요. 이분의 그 엄마한테 제가 이 아이가 아빠의 관계가 이제 심리적인 거 다른 쪽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잔데, 자, 어때요? 9가 3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식과 인연이 약하고, 또 여자로서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은 어때요? 자궁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또 가슴을 통해서
또 이제 젖을 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궁하고 유방등 또는 혈액순환, 순환기 계통의 건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분이 선천운에서는 간이 없잖아요. 간이 없는데 다행히 이름에서는 어때요? 간이 있죠? 간이 있어서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름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뭐 앱이 우리가 이제 앱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숫자를 뽑는데 숫자를 뽑지 않고도 얼른 이름의 첫 글자 요 중심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성하고 이름을 같이 부르기보다는 이름의 첫 글자와 끝 글자하고 같이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이름의 중심수가 정관이에요. 정관인데 사람이 어때요? 인품이 좋고 또 점잖으면서 또 직장 생활도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딸이 직장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뭐 간단하게 이제 특히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빠와의 갈등 또 집안 분위기에서 어떤 갈등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제가 이제 이름 가지고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 속 사정까지는 제가 얘기를 많이 못 들었죠. 근데 이 따님이 집안은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도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의 그 상위에 그런 전문직에 있는 분이시고 또 엄마도 굉장히 인품도 좋고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랬을 때는 아버지 복이 없다고만 끝낼 수는 없는 거죠. 왜? 같은 일이 오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주냐에 따라서 되게 틀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8은 이름 중심수에 있지만 9가 3을 극을 했으니까 아까 그런 건강적인 부분 또 우울증 이런 것도 생기겠죠? 근데 이름 전체에서 보세요. 전체에서 보면 3이 없죠. 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신인 3이 이렇게 선천을 해서 극을 받았으니까 이름에서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름에선 3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고 건강도 안 좋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은 이런 이름은 이제 뭐 허리나 자궁등 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무릎 쪽도 또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지금은 이 사람 아직 젊은 나이예요.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좀 몸이 피곤하고 체력도 굉장히 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다 조금 피곤을 많이 느낄 것이다 그랬더니 맞다고 건강이 굉장히 좀 안 좋고 좀 힘들다고 그 얘기는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아마 엄마가 여기 이제 항상 들어왔었는데 오늘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마 이 엄마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그렇다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올해 새운을 봤을 때 겁재운이 들어왔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겁재운이 들어오면 어때요? 선천운에서 이렇게 일이 오를 만나고 있고 이름 전체에서도 보면 6이 굉장히 약하죠? 그랬을 때 겁재운이 들어오면 어때요? 아버지하고 너무 또 부딪히고 재물 쪽도 수입보다 지출이 이제 많았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신축년이에요. 그러면 신축년이면 또 이제 비견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좀 재물적으로도 좀 손실 수가 있고 작년에 제가 이동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직장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직장운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이동수가 있을 것이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운이죠. 왜 겁재운이 들어오면 그래요. 근데 올해도 아직 그런 운이 남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봤어요. 사주가 병인생이에요. 병인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이제 36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 선천운에서 보면은 9112고 2950이죠.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식신이 없어요. 식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름에 선천운에서는 어때요? 식신이 있죠? 예. 예, 해명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최원문 선생님도 반갑고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이 선천운에서 지금 식상이 극을 받고 있는데 사주에서는 어때요? 식상이 없죠? 식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면 간이 없어요. 간이 없는데 이름 중심수가 어때요? 간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천간이 어때요? 비견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때요? 월지가 편제고 그다음에 편인이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에 저렇게 비견겁이 저렇게 천간에 많이 떠 있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는 하지만 항상 나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는, 주변 인간 관계에서는 협력 관계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왕 해주는 거 사주까지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본인이 지금 못 보고 있네요. 자, 이 딸은 바깥에 나가서는 되게 싹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잖고. 그래서 이 딸이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사주하고 특히 요 이름하고는 사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물론 칠이 없는데 어떻게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사주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신축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유축에 가서 신축에서 금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이 금이 강하면 또 어때요? 상생상극의 작용이 이름에서 어떤 사주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은 뭐 우리가 사주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사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름에 대해서 이름과 사주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딸은 바깥에 나가서는 싹싹할 수 있지만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이 딸의 사주에서 엄마를 보면 엄마가 개방적인 엄마는 아니에요. 개방적인 엄마가 아니고 이 딸이 생각하는 엄마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아주 칼 같은 엄마예요. 그러니까는 딸 입장에서는 엄마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엄마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죠. 야, 엄마처럼 정확하고 엄마처럼 너한테 열심히 해주는 엄마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딸이 생각하는 때는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한다고 해도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 이름에서도 어때요? 구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여섯 어때요? 그래서 오히려 이 딸이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름에 식상이 없어요. 사주에서도 식상이 없는데 이름에서 식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숫자에서 삼식신이 사주에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내면에는 깔려 있어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의 에너지는 암장에도 없어. 물론 여기서 식상에서 인중에 묻어 있죠. 인중에 묻어 있고 사중에 묻어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암장에 있을 때는 물론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 용신 자리에 식신이 있느냐, 기신 자리에 있느냐 따라서 또 역할도 많이 틀리죠. 근데 이 이름에서도 이렇게 너무 치우쳤죠. 7, 7, 8, 9, 9, 9, 9 너무너무 치우쳤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주나 이름이나 치우치면 안 돼요. 시소에 너무 많은 것은 내려앉고 부족한 것은 올라가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균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면 거기서 이름이 다 오행이 다 들어가 있대. 안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름에서 편중되어 있는 이름 같은 경우는 너무 엄마가 자식한테 지나치게 간섭을 할 수가 있어요. 간섭을 하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는 것도 힘겹지만, 근데 엄마는 제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분의 엄마를 굉장히 잘 알아요. 뭐 20대 때부터 만났으니까. 20대 때는 만나서도 우리 이제 대학에서 과가 틀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얼굴만, 우리 이제 대학하고 이제 관련된 적인데 얼굴은 뭐 가끔 봤지만 이제 더 만난 지는 한 10여 년 좀 넘어서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알고 지내는데 굉장히 아주 정확한 사람이죠. 근데 외부에도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 자식한테도 굉장히 더 정확하겠죠. 외부에서 싹싹하고 상냥해도 집에 가서 또 다르게 아이들한테 완고한 엄마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은 너무 부모가 본인이
아이한테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딸도 은근히 강하죠. 그러니까 딸이 신경질 내면 엄마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들었을 때 딸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렇게 저 36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데 있으신 집이고 또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딸이 이제 큰 딸인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이 사회에서도 간이 없지만 이 이름에서도 어때요? 간의 역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딸의 엄마가 이제 이 방송을 보면 이제 물론 오늘 일이 있어서 만약에 못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제가 방송한 것을 보고 이제 알겠지요. 알겠는데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자녀는 어때요? 거의 하루 종일 부모한테 간섭을 받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런 딸은 사실은 부모하고 조금 떨어져 지내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우리가 만나면 뭐 우리의 개인적인 얘기, 뭐 주변 친구들 얘기 뭐 듣기 바빠요. 뭐 여기서 딴 얘기하고 저기서 딴 얘기하면 서로 뭐 귀가 양쪽으로 들려가지고 듣기 바쁘지. 솔직히 자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나는 그런 줄 모르지만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딸이 우리 엄마는 너무 나한테 간섭을 많이 하고 힘들다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할 때는 딸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잔소리가 많은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딸 입장에서 딸은 본인의 입장에서 어때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은 본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러죠. 이제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거지 지나친 충고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솔직히 요새 또 애들이 다 자기네 인생은 자기네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구박하는 투로 간섭을 하게 되면 아이가 공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은 이제 또 이런 이름들은 이런 역학 쪽도 하면 되게 잘해요. 역학도 하면 잘하고 어떤 교육 파트에서 일을 한다거나 직장 다니면서 교육 파트에서 일을 하면 잘하지만 사실은 크게 써먹기는 좀 어려워요. 이름의 구성이. 왜냐면 입력은 됐는데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 그래서 이 딸도 본인은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으로 남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좀 대인관계가 좀 덜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은 저는 이제 부모가 물론 이제 이 딸을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엄마한테 물어본 거지 딸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엄마한테 들은 얘기로는 딸이 강력하게 개명을 하고 싶어 한대요. 개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이제 배우고 싶다. 이제 또 얘기를 엄마가 배워보라고 했는지 뭐 본인이 배우고 싶다고 했는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서 하면 되게 그런 쪽은 되게 잘하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이 사람은 머리는 되게 똑똑해요. 우리가 이름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는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딸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좋고 아주 촉도 있죠. 근데 뭐예요? 내가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도 현실에서 적응하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은 이제 본인도 강력하게 이제 개명을 원하니까 이제 개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36살까지 이 이름을 살았으니까 개명을 하더라도 어때요? 계속 이 이름의 이미지가 남으니까 얼마나 녹음을 많이 해서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도 빨리 보느냐 좀 천천히 보느냐 하는데 이 따님이 만약에 개명을 하고 또 이걸 배우게 된다면 본인의 그 이름에 대해서 오행의 상생과 상거 그다음에
이름대로 본인이 살아왔다는 거, 또 살게 된다는 거, 이름이 또 운명을 짓는다는 것을 좀 많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애정 결핍이 올 수도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답답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만약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식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엄마가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을 했나? 놀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 내가 너무 큰 딸이고 해서 내가 너무 잘 되라고 내가 한 얘기했는데 이 딸한테는 또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엄마가 이제 딸한테 물어보면 또 더 알 수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저것들이 또 상담을 하겠죠. 이제 사주까지 봤으니까. 왜냐면 그전에는 사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의 첫소리와 이제 대충 보고 제가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세운 갖고만 얘기해줬고, 사주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왕하는 거 사주까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고,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으니까, 제가 아마 또 이제 상담을 좀 또 해주면 본인도 아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편중된 이름은 성격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그럼 본인이 한쪽 치우치면 본인이 일이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안 풀리면 어때요? 본인도 자책을 하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어때요? 아버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엄마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럼 어때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그럼 어때요? 이 선천운에서 예고하는 거, 또 이름에서 없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때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어쩌면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할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은 현실에서 좀 적응을 잘 못하고 내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소통이 안 되게 되면 타인에게 말할 때도 말투가 좀 약간 부정적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길 원하기 때문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심리 상담 해줄 때 여러 가지 많이 해주겠지만, 이 딸을 본인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것을 좀 많이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엄마가 딸한테 어떤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해주냐에 따라서. 왜냐면 이 딸의 이름에서도 보면 엄마 에너지가 어때요? 보시면 아시죠? 자, 그랬을 때 이 가정적으로 항상 이름은 어때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 우리가 이 이름이 어때요? 사주를 접목한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접목한 일원이니까 이름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개명을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어저께도 좀 저하고는 뭐 이런 성명학적으로는 저하고 뭐 공부 수학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 분인데, 조금 배우긴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배우신 분은 아니고, 근데 어떻게 좀 약간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개명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한테 개명한 거예요. 근데 괜히 개명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힘들다. 개명한 지 지금 해자축 3년, 신유술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름 개명했는데도 너무나 운이 안 풀리고 또 너무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같은 이름이라도 좀 늦게 풀리고 빨리 풀리는 거는 어때요? 당연히 우리 사계절의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름이 나쁜데 어떤 운을 맞이하면은 판단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황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름이 좋은 사람들은 때가 오면, 어떤 분은 어때요? 뭐 애기도 저한테 이제 그 개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11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1년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이 에너지가 어때? 자기가 임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결혼했겠죠. 그러고 나서 11년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자기 에너지가 임신할 타임에 결혼하게 되면 바로 또 임신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임신을 좀 더 천천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더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것처럼 자기의 그런 어떤 운이 왔을 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하고 나쁜 이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하고는 그 뒤에 일어나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많이 틀리죠. 자, 질문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목을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식을 힘들게 한다 이런 주제로 제가 이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이 어때요? 힘들죠? 아, 이거 썸네일 제가 또 아주 또 만드느냐고 좀 고민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엄마 이거 의뢰하시는 어머니도 안 들어오시고 또 저 지방 우리 최영락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제 해명 선생님도 이제 제가 처음 뵙는 분이시고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인데 해명 선생님은 호가 제가 아는 호가 아니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어저께도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제가 이 성명학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카톡을 보면 알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름을 배웠느냐, 어떻게 이 명리학을 접하게 되었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은 어떠냐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제 유튜브를 이제 처음부터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분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심리상명학 이 이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많은 지식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제가 이걸로 마쳐야 될까요? 응? 뭐 궁금한 거? 저는 또 질문 잘 받아주죠? 질문 잘 받아줘요. 질문 오늘 안 하시네요? 저 맨 처음에 들어오신 선생님 저번에 질문도 잘 하셨는데 우리 저기 김세원 선생님 질문하세요. 따님은 어떻게 좀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미 예약돼 있죠? 그때 또 이제 선생님 이름 했고 자, 뭐 질문하셨네요? 이름에 양적 기운 5, 7, 9, 2, 4가 강하시거나 많으시다면 역마가 강하신가요? 아니죠. 무조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7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외부에서 활동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내근하시는 분도 많아요. 9도 마찬가지예요. 9는 실제적으로는 내근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예, 제가 이름이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5도 마찬가지예요. 편제도 물론 편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제일 역마가 강하죠. 어떠한 형성으로든지 역마가 제일 강해요. 저도 제가 사주가 제가 편제격입니다. 편제격인데 제가 사실은 집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마성을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지금 우리 마지막에 질문하신 선생님 영재 김영재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이름 지금 질문하신 그 이름은 아무리 배합이 좋아도 좋은 이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제가 25년 전부터 제가 공부를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자음하고 모음학을 공부를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약간 틀려요. 저하고 이 공부를 하신 다른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보는 관법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임상과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171, 737 이런 이름의 그런 숫자가 이렇게 좌우에 있으면 어떤가 이렇게 이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짓지 말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물론 공식은 맞아요. 공식은 맞지만 실제 사주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좋아요. 더구나 이름은 사주의 원리를 접목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안 좋죠. 근데 99%가 그거 다 좋게 봅니다. 안 좋아요. 우리 최원문 선생님 아시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당연히 안 좋아요. 공식은 맞지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블로그에다가는 잘 안 하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의도 저한테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답이 틀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다 옳은데 내가 틀리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재님 같죠? 이름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저희 수강생이 질문한 이름을 가지고 또 만나 뵙고요. 그때 또 이제 질문도 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야 뭐 어느 정도 뭐 처음 기초는 비슷하지만 그 이상은 다 틀리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음식도 또 수업 시간에 고3 수험생들 똑같이 수업 들어도 성적이 다 틀린 거 있죠? 그게 끝에가 김영애님 아니신가요? 이분이 김영애, 제가 볼 때는 GAE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뒤에가 그래서 영재인가 그랬어요. 김영재님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신 선생님들 같이 오늘 카톡이 아니고 주요 채팅에 들어와 주신 분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애님 아니신가 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죠? 많이들 들어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 제가 질문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질문해 줘요. 이런 거 안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래 선생님. 자, 내일 너무 날씨가 또 춥다고 하니까 내일 옷 단단히 입고 마지막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